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간편식에 의존해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것은 바쁘게 사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식사는 염분과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활 습관병이나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는 음식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책 치매를 이기는 뇌에서는 우리의 몸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식단을 따를 경우 치매 발병률을 약 2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 어떤 음식들을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와 몸 건강을 동시에 잡는 지중해식 식단 피라미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사로는 지중해식 식단을 들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오래전부터 먹던 전통 식단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지표로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치매를 위험하는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3월 영국 인터넷 의학 저널에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최대 23%나 낮았다는 보고가 실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9년에 걸쳐 추적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피라미드. 매일 적정량 섭취. 빵, 파스타, 통곡물, 전분류, 감자 등, 과일, 콩류, 견과류, 채소, 올리브유, 치즈, 요구르트, 주 단위로 적정량 섭취, 생선, 닭고기, 달걀, 단 음식, 월 단위로 적정량 섭취, 소, 돼지고기, 하루에 물 6잔, 와인 적당량, 매일의 신체 활동. 앞의 그림은 지중해식 식단의 식재료를 섭취한 빈도별로 분류하여 기록했습니다. 이를 지중해식 식단 피라미드라고 부르며 자주 섭취하는 음식일수록 아래쪽에 표기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섭취한다. 식용유는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견과류, 콩류, 채소, 과일과 같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하다. 레드와인을 적당량 즐긴다. 모든 재료를 다 챙겨 먹기는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식재료들을 섭취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식습관이 변하고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할 확률이 커집니다. 고기보다 생선이 몸에 좋은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 그러면 왜 지중해식에서는 고기보다 생선을 권장할까요? 그 이유는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 섭취하면 뇌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65세 이상의 일본인 약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도호쿠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서도 생선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생선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16%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선 중에서도 참치, 다랑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고등어 통조림이나 정어리 통조림을 활용해도 좋겠죠. 미역, 다시마, 톳과 같은 해조류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하며 들기름과 아마시유도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고기는 지방으로 분류하면 포화 지방산인데 생선의 오메가3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무척 우수한 식품입니다.
장수한 사람 중에는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듯이 샤브샤브처럼 지방을 제거하고 먹는 조리법이라면 고기도 착한 음식으로 변신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지방이 적은 살코기는 한 달에 2-번 정도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최강의 조합은 오메가3와 올리브유.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9으로 분류되는 올레인산이 풍부해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실시한 동물 실험에서는 올리브유가 풍부한 먹이를 먹인 생쥐는 인지 기능이 높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속칭 뇌의 찌꺼기도 덜 축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 사용된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짜서 걸러내기만 한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앞서 소개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는 산화되기 쉬워 가열 조리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 식생활에서는 오메가3 함유 식용유와 올리브유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 됩니다. 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에도 올리브유와 같은 올레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하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치매 예방 및 개선에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조사한 연구에서는 평상시 견과류를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간식이나 술안주 등으로 견과류를 적극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치매 위험을 1.5배나 높이는 당뇨병. 지금껏 강조한 바와 같이 치매는 생활습관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생활습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도 커집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습니다. 의학학술지 랜싯에 실린 보고서에는 6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배나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 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사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을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인슐린 분비가 줄거나 기능이 약해져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당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당연히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혈관성 치매를 위험하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기 쉽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작동하면 에너지원인 당이 세포에 정상적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췌장에서는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그 결과 혈액 속은 인슐린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물질이 인슐린 분해 효소입니다. 보통 인슐린은 인슐린 분해 효소로 분해되는데 사실 이 효소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도 분해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 분해 효소는 인슐린 분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까지 분해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치매 위험을 1.6배나 높이는 고혈압.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이 명언을 남긴 사람은 미국의 의학 박사 윌리엄 오슬러입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르기 쉬운 이유는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류가 나빠지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높은 건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노화한 혈관에 지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면 뇌혈관 장애에 따른 혈관성 치매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규슈대학 대학원에서 65세부터 79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15년에 걸쳐 실시한 추적 조사에서는 혈압이 높은 사람일수록 혈관성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중년기에 고혈압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1.6배나 높다는 주장이 의학학술지 랜싯에 실린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뇨병은 당분을, 고혈압은 염분을 줄인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개선하려면 당뇨병인 사람은 당분을, 고혈압인 사람은 염분을 적게 섭취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015년 WHO에서 발표한 지침에서는 비만과 충치를 예방하려면 하루 설탕 섭취량을 총 에너지 양의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설탕 28g에 해당합니다. 또 염분 하루 섭취량 기준치는 모든 성인의 5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 줄이기에도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 염분 줄이기입니다. 한식은 대부분 짠맛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시판용 반찬은 대부분 간이 셉니다. 염분 제한이 필요한 사람은 외식도 피해야 합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식생활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평소 식사는 저염식을 바탕으로 한 집밥을 원칙으로 합시다. 처음에는 저염식이 아무 맛도 없다라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향신료나 향신 채소를 잘 활용하고 식초로 신맛을 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런 식으로 즐거움을 찾으면서 서서히 저염식에 적응해 나가는 습관은 뇌 손상을 줄이고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혼밥의 폐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식사도 큰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생활 습관병 전반에도 효과적이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일거양득을 넘어 일거사득, 일거오득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염 간장이나 저염 육수 같은 조미료는 예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는 인스턴트 식품도 저염식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염식 배달 음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다소 값은 나가지만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시판용 반찬이나 외식으로 대신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가능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보세요. 여기까지 치매를 이기는 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평소의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단순히 몸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저자는 평소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하기를 권장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 챙겨 먹고 올리브유를 활용해 요리를 하는 방법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며 몸도 뇌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